상대가 선입견을 가지고 나를 본다라는 시각은 나 또한도 상대, 타인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내가 나를 모르는 걸 통해서 스스로 가슴 시린 이야기를 쌓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남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도 어떻게 하기 힘든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이에요. 내가 변한 순간에 그 주변이 변할 것이다. 이게 더 빠른 지름길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도 괜찮을 때 어떤 대상을 만나도 어떤 환경에 가도 괜찮을 때 세상에 가장 예쁜 거짓말 goodbye goodbye 가슴 찢겨도 뱉는 그 말 goodbye goodbye 좋은 안녕이란 말. 이 숨겨진 영역, 이 많은 사람들의 태도는 어떨까요? 결코 밝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것저것 신경이 쓸 게 많고 혹시나 저 사람이 나를 읽어낼까? 내가 혹시나 어디 노출된 게 아닐까? 내 심리를 말하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밝을 수가 없어요, 얼굴이. 항상 얼굴이 어둡고 근심에 차 있고 걱정이 있고 뭔지 침체되어 있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왜? 혼자 감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짐을 내려놓고 그 내려놓는 게 방법을 몰라서 못 내려놓을 때가 있고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정말 본인이 감당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내려놓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의지가 있다. 그러면 한 단계별로 범위를 넓혀갈 수 있어요. 공개 영역의 범위를 얼마든지 넓혀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어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냐면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다예요. 특별한 사람이 생각보다 없어요. 왜? 어느 정도의 한계치라는 건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데 그 어느 정도가 대동소이하게 조금 다를 뿐이지 인간은 다 비슷비슷해요. 아프면 똑같이 아픈 건데 조금 덜 아프고 더 아프고의 차이일 뿐이지 안 아픈 게 드문 거예요. 그런데 안 아프고 싶다까지 가서 그게 정답이야, 그게 모범 답안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아프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아프다라는 답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요, 누구나가 아픈데 덜 아프고 더 아프고의 차이가 있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노출을 하시면 돼요. 자기 노출의 범위를. 그래서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다. 아, 저 사람은 나의 이런 걸 모를 거야, 저 사람은 이런 걸 겪지 않았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노출을 못하는 거야. 왜요? 공감해주지 못할 거니까. 자, 공감해주지 못하는데도 이야기하는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어떤 우화를 기억하시면 되냐면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를 떠올리시면 될 거예요. 혼자만 아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산속에 올라가 땅에 속에다 묻어놓고 소리를 지르고 속 시원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대의 반응에 상관없이 내가 어느 정도 끄집어내는 것부터의 먼저 연습이 필요해요. 아주 심각한, 진중한, 정말 비밀로 해야 되는 것을 제외하고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습관적인 비밀, 습관적인 자기 노출의 은폐 이런 것들이 생기기가 쉽기 때문에 훈련 연습부터 한 단계씩 밟아나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그 숨겨진 영역이 큰 사람들의 심리적인 특징은 가장 본인에게 걸림돌이 되는 게 있다면 그 체면이 가장 클 거예요. 아무래도 한국이 체면 문화이다 보니까 내 체면이 있지, 또 내가 이렇게 노출을 하면 상대가 나를 좀 무시하겠지, 그러니까 나는 나를 다 말할 수 없어 라는 또 자기만의 선입견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선입견이 굉장히 무서운 게 굉장히 상대적 개념이에요. 나 또한도 이런 히든 에어리를 많이 가지게 된 건 상대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를 알아주지 못할 거야 라는 선입견. 상대가 선입견을 가지고 나를 본다라는 시각은 나 또한도 상대, 타인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나만 피해자라는 생각을 빨리 버려야 되겠죠. 억울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본인만 모르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심리적 문제는 아까 조금 전에 도표를 보았던 나만 모르는 부분, 나 혼자서 감당하려고 했던 부분,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영역에서 발견이 되기가 쉽고, 심리라면 그 안에서 자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모르는 영역에서 발견을 하는 게 훨씬 좋겠다
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본인만의 자원들을 개발하는데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굳이 우리가 마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슴 시린 이야기라고 해서 내가 나를 모르는 걸 통해서 스스로 가슴 시린 이야기를 쌓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핵심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네요. 또 있을까요? 요 말 하고 싶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착각을 빨리 버려야 돼요. 내가 남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나는 남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도 어떻게 하기 힘든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이에요. 자기 조절도 어렵기 때문에 내가 남을 바꾼다라는 건 굉장히 어렵고 그 남을 바라보는 나를 바꾸는 게 훨씬 빠른 길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숨겨진 영역과 맹목적 영역이 큰 사람들, 그 각자가 말하는 심리 문제에 있어서는 각자가 손을 들고 나와야 돼요. 이렇게 같이 있으려고 보니 제가 힘듭니다. 할 때 기회가 주어져요. 그래서 변화의 키는 본인이 가지고 있어요. 열쇠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문이나 그런 편안한 문을 열 수 있는 키는 본인이 다 각자가 갖고 있는 건데 언제 어느 시점에서 열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문제만 갖고 있다고 보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러니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남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 내가 변한 순간에 그 주변이 변할 것이다. 이게 더 빠른 지름길일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달리 하셔야 돼요. 바라보는 관점에서 내가 편한 방법을 선택해요. 그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들이 손을 들고 나와야만 해요. 그리고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너무 힘들구나 라는 게. 인간이 얼마나 약은지 우리는 나약하고 어리석다는 이름으로 충분히 얕게 살고 있는데 본인은 뭔가를 하기 싫어해요. 그리고 환경이나 남들만 변화되면 좋겠다라는 안일함에 살아요. 늘 좋은 환경이 나에게 오면 좋겠고 늘 나에게 좋은 기회만 오면 좋겠고 좋은 사람만, 좋은 말만 듣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돌이켜보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고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좋은 사람, 좋은 환경 이전에 어디 가도 괜찮을 수 있는 내가 되어 있는가가 우선적 점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가도 괜찮을 때 어떤 대상을 만나도 어떤 환경에 가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렇게 나를 강화시키는 일, 나의 어떤 마음의 강도를 통해서 내가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고 그 환경에 얼마나 이렇게 흡수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한번 해보고 또 내가 나를 모르는 과정을 방어기제라는 이름으로 꽁꽁 묶고 있지는 않나? 그걸 이제 점검을 해서 생각을 바꿔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순간 편안해짐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선택지는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데 그 사람들을 바꿀 수 없다 해서 출발을 해야 해요. 그게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또한도 답답하다면 그 답답함을 내려놓는 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제일 힘든 건 바라봐야만 되는 본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만난 사람이 열쇠를 쥐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정말 신기한 게 귀신의 집, 유령의 집 이런 놀이동산에 가잖아요. 가면 울면서 자꾸 귀신을 봐요. 유령 나온 거. 무서워하면서 엄마한테 안겨가지고 한 번 보고 또 울고 한 번 보고 또 울고. 아이들 습성이에요. 무서우면 안 보면 될 건데 무서워하고 안긴 다음에 또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무서운데 자꾸 봐요. 그거 왜 그래요? 보는 걸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섭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안 보면 되는 선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건 누가요? 그 아이가 선택하는 거죠. 똑같이 이제 성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무섭다 싫다 하면서 자꾸 보고 있는 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방임 아닙니까? 아니요. 건강한 나의 변화를 읽어내는 순간에 환경이 나에게 이렇게 동화되어 올 수 있어요. 충분히. 특히 가족이라면 또는 친한 친구 관계라면 우리가 방임이라는 건 할 수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 애라고 하는 표현으로. 내가 먼저 살아야지 남이 보여요. 결정적 순간에는. 내가 먼저 배불러야 남이 배고픔도 나눠줄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겨요. 인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게. 그걸 부인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이타심을 가지고 살아도 그 이타주의 또한 성숙한 방어이기는 한데, 이타주의가 진정한 성숙한 방어 기제인 건 맞지만 그 이타주의 또한도 나를 위한 방어 기제예요. 왜요? 내가 주는 게 편하니까 하는 거예요. 진정한 남을 위한 것도 맞겠지만 남을 생각하는 게 내가 편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다시 내가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그 환경 안에서, 그 사회관계 안에서 내가 편한 방법을 다시 선택하는 것, 그 열쇠를 내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관계가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하나 점검하고 싶은 것,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건, 과연 이 방어 기제가 누굴 위한 방어 기제였는가? 나를 보호하려고 썼던 방어 기제가 정말 나를 위한 길이었는가를 한 번 더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나만 모르고 있었던 그런 방어 기제였을 수도 있고, 또 나만 모르고 있었던 자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모르고 남도 모르고 또 나만 모르는 영역에서 한번 큰 자원과 또 여러분들의 재능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잊지 마세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한다는 걸요.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